회, 해산물을 드신 다음날 밤새 화장실을 오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가을철 급성 장염의 주범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사를 멈추는 치사제를 먼저 찾으십니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나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익혀서 드시는 거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닥노닥의 내과 전문의 노은지입니다. 겨울만 되면 이상하게 배탈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연말 회식 때 굴, 회, 해산물을 드신 다음날 구토와 설사로 밤새 화장실을 오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식중독은 아닙니다. 가을철 급성 장염의 주범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한 입만 걸려도 감염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한 번 걸리면 2일에서 3일은 화장실 밖으로 나오기 힘든 경우도 많죠. 오늘은 노로바이러스의 원인, 증상, 전염 경로, 예방법, 치료법까지 겨울철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겨울철 급성 위장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징은 아주 소량 10개에서 100개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차가운 환경에서도 오래 생존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3월까지 특히 회식이 많고 생, 굴, 회를 자주 먹는 시기에 환자가 많아집니다. 겨울에 노로바이러스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연말 모임과 회식이 많을 때 굴, 회, 초밥 등 날 음식을 자주 먹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집어먹는 과정에서 손이 오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추위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노로바이러스는 냉장이나 냉동 온도에서도 며칠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끈질기죠. 대표적인 감염원은 생굴입니다. 오염된 바닷물, 즉 노로바이러스가 굴에 축적되는데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감염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굴은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익혀서 드시는 거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노로바이러스도 식중독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은 대부분 세균이 원인입니다. 살모넬라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가 여름철에 번식하면서 덜 익힌 음식이나 상한 음식으로 감염되는 거예요. 반면 노로바이러스는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세균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위장관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식중독은 주로 여름에 발생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유행합니다.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아서 4에서 12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 대신 노로바이러스는 12시간에서 2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는 잘 전염되지 않지만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높아서 가족, 학교, 회사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다릅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노로바이러스의 경우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물과 전해질을 보충하면서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죠. 보통 주요 증상은 감염 후 하루나 이틀 뒤에 증상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구토나 설사가 먼저 있고 특히 아동은 구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복통, 메스꺼움, 미열, 근육통, 두통, 피로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탈수인데 입마름이나 소변량 감소가 될 수 있는데 탈수가 될 때는 무조건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은 2, 3일 내로 호전되지만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탈수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항상 탈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정말 감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오염된 음식의 섭취, 날, 굴이나 회, 샐러드, 김밥 등을 하거나 감염자의 손이나 배설물에 접촉하는 경우, 화장실을 갔다 온 이에 손을 제대로 안 씻고 나온 경우 조리할 때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구토나 변 입자를 흡입하는 경우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 최대 2주간 바이러스의 배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회복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감염력과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로바이러스는 손, 식기, 문고리에서도 7일 이상 생존하고 알코올 손 세정제로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출근이나 등교를 잠시 지체하는 것이 주변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는 2일 정도는 음식을 조리하지 말고 외출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고 치료의 핵심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물, 이온 음료,
미음, 죽 등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하고 구토가 심하면 조금씩 자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먼저 찾으십니다. 하지만 지사제의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는 우리 몸이 장 속의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지사제를 먹어서 설사를 억제하면 바이러스가 장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서 염증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열이나 혈변이 있을 때는 절대 지사제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증상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수액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뭘까요? 바로 손 씻기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씻는 거 아시죠?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나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굴,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도 조용하고 생야채나 과일은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서로 구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감염자의 구토나 변이 닿은 소구는 락스나 세척을 하는 게 좋고요. 감염자의 경우는 증상 후 2일에서 3일은 음식 조리를 조금 자제시키는 것이 좋고요. 수건, 식기, 침구는 따로 사용하고 열탕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악질인 것이 재감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전자형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 같은 분들이 반복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하루 이상 구토, 설사로 물도 못 마시고 고열이 나거나 혈변이 났던 경우 소변이 거의 없거나 어지럼증이 심할 때 역류와 노인, 당뇨, 심장, 신장질환자의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수액 및 전해질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회식과 모임 시즌의 불청객입니다. 한 입만으로도 전염되고 가족, 직장 동료에게 쉽게 퍼질 수 있는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죠. 하지만 손 잘 씻기, 음식 익혀 먹기, 청결한 조리 환경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속이 좀 이상한데 이러면 참지 마시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대처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노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